내가 사라질까 두렵다면 지금이 바로 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 고요한 새벽. 아직 세상은 눈을 뜨기 전이었습니다. 미풍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한 존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 숨을 들이킨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호흡만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이 숨을 쉬는 이는 누구인가? 제가 오래도록 마음 안에서 던졌던 물음은 언제나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라 부르지만 그 나라는 감각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를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을까요? 바람이 스스로를 바람이라 부르지 않듯, 물이 스스로에게 이름을 달지 않듯, 흐르는 모든 것은 이름 없이도 그저 흐릅니다. 그런데 왜 마음만은 스스로를 붙잡아 나라 부르고자 할까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 의문을 가만히 응시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점 불빛을 보듯 나라는 감각은 희미하게 흔들리며 존재합니다.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멀어지려 하면 다시 나타나며 마치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흔들립니다. 그 그림자를 실체라 믿는 순간 고통은 잔잔한 물 위로 돌을 던진 듯 번져나갑니다. 이 고통은 누구의 것인가? 이 기쁨은 누구의 것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마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흘렀습니다. 흐르며 알려주었습니다. 붙잡은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이름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붙인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이 공허를 견디지 못해 세운 작은 표식, 실체 없는 선. 그 선을 넘어서려는 자에게 비로소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사라지려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고요한 지혜의 자리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나라 불리는 허상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혹은 보아야 할 누군가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할까요? 새벽의 빛이 점차 자리를 넓혀갈 때 나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나를 붙잡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처음에는 미세한 파동처럼 시작됩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방에서 갑자기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 혹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중심이 흔들리는 듯한 감각.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는 여기 있는 나를 감지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감각은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것이 너다. 놓치지 말라. 하지만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속삭임은 참된 목소리가 아니라 사라짐을 두려워하는 그림자의 반사음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빛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존재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본래 텅 비어 있으면서도 텅 비어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붙들고자 나라는 표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수행 중 이 마음을 바라보며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붙잡으려 하는가? 붙잡으려는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나 질문이 깊어질수록 대답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마음이 침묵해서가 아니라 대답할 주체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하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명의 수행자가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물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마음인가? 아니면 마음을 붙잡으려는 너의 손인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펼쳐보니 그 속에 붙잡을 만한 실체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은 마음의 본성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붙잡으려는 욕망이 만들어낸 일렁임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생기듯 붙잡음이 일어나면 자아가 생겨납니다. 물결은 물이 아니고 자아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도를 가리켜 바다라 말하는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나는 다시 수행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가? 예,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에게서 나온 것도 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두려워할 뿐 주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면 무엇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붙잡으려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형태가 있는가? 색이 있는가? 나이를 먹는가? 움직이는가? 혹은 너에게 말을 거는가?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데 있다고 믿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열림이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틈이었고 그 틈에서 바람처럼 가벼운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은 나가 아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마주하는 데 사람들은 평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나는 강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손을 담그면 흐름은 손가락을 요동치게 하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것은 손가락이 물을 붙잡으려 할 때뿐입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흐름은 평온하지만 붙잡으려 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혼란을 우리는 나의 문제라고 부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면서 더 깊은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혼란은 누구의 것인가? 붙잡으려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이 일어나는 순간 자아는 첫 금을 얻습니다. 깨달음은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미세한 틈으로 스며들며 시작됩니다. 그 틈은 붙잡음을 내려놓으려는 한순간의 의심에서 생깁니다. 정말 내가 존재하는가? 이 물음이 고요히 떠오를 때 붙잡으려는 마음은 제 자리를 잃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이 붙잡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왜 허상에 불과한지를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날은 바람도 움직이지 않는 정오였습니다. 나무집들은 흔들림을 멈추고 새의 울음도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한 수행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감정이 곧저라고 여겨왔습니다. 기쁨이 오면 제가 밝아지고 슬픔이 오면 제가 어두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니 그것이 정말 저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슬픔이 너라고 한다면 슬픔이 사라질 때 너도 사라지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쁨이 너라면 기쁨이 떠날 때 너도 떠나는가?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나뭇가지를 한 줌 집어 들었습니다. 이것이 불에 타면 재가 되지만 제가 된 나뭇가지를 나뭇가지라 부르는가? 그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태가 다르니 이름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감정도 마찬가지다. 형태가 바뀌면 이름도 바뀌고 감정이 바뀔 때마다 너의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너는 바뀌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는가? 그는 놀란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동일 뿐입니다. 파도가 바다인 것처럼 보일 뿐 바다는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도의 모양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자신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실체가 아닌 하나의 현상, 바람과도 같은 원인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변하면 스스로 사라지는 흐름에 불과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생각이 제 주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에게 작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각을 하려 하지 않아도 생각이 일어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주인이 아니라 관찰자다. 주인은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거둘 수 있으나 관찰자는 다만 지켜볼 뿐이다. 생각은 구름처럼 떠오르고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름을 하늘이라 믿고 바람을 자신의 의지라 착각합니다. 구름이 스스로의 모양을 결정하던가 바람이 스스로의 방향을 선택하던가 모두 조건이 만들어낸 일시적 형상입니다. 나는 그에게 눈을 감고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라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불러오지 않았는데도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마치 강물 위에 잠시 떠오르는 거품 같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품이 아닌 것을 알지 않느냐? 거품은 물의 한 모습일 뿐 물의 본성이 아니다. 그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작은 깨달음의 빛을 품었습니다. 생각이 스스로 생겨나고 흘러가는 것을 본 이들은 말합니다. 자유한다는 느낌은 강하지만 정작 생각을 만들고 있는 주체는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다고. 어쩌면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흐르는 물이 너라고 말한다면 물이 고이면 너도 멈추는가? 물이 흐르지 않으면 너도 사라지는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흐르는 것은 그저 흐를 뿐 주인이 아니며 자아도 아니라는 사실을. 감정은 마음의 표면에 일어나는 파문이며 생각은 바람이 스치는 흔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파문을 자아로 믿고 흔적을 정체성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사람의 본질이 아니듯 감정과 생각 역시 마음의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감정이 너라면 감정이 떠날 때 너도 슬픔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 생각이 너라면 생각이 멈출 때 너도 텅 비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너는 존재한다. 감정과 생각보다 더 넓은 자리가 언제나 남아있다. 바로 그 넓은 자리, 감정도 생각도 담아낼 수 있는 고요한 공간, 그것이 마음의 본래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감정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말해줍니다. 나는 생각도 감정도 아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감정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나는 흐름을 나라고 오해하는가? 이 물음들이 마음에 일어나는 순간 자아는 또 한 겹 허물을 벗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나가 아니라면 나라고 믿어왔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그 물음은 우리를 다음 문으로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즉 자아가 약해지고 마음의 경계가 스스로 사라져가는 내적 장면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곳에서는 안과 밖, 나와 세계의 선이 희미해지며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 붉은 빛이 사너리를 물들이던 저녁, 나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멈추었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나누고 붙잡고 구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의 끝에서는 늘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자신이 그어온 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이 몸 안으로 스며드는 감각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각을 느끼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가슴인가? 머리인가? 혹은 생각 속인가? 호흡을 느끼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수행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나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스승님, 호흡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호흡을 하는 것인지 호흡이 저를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붙잡지 않으면 호흡은 단지 몸의 작용이 아니라 우주가 순간순간 몸을 빌려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바라보는 너는 어디에 머무르는가?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이 일지 않아도 나무잎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무잎의 표면이 아니라 보는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잦아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이 만들어낸 안과 밖의 구분이 허상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날 수행자들은 저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곁을 지나며 느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 들숨과 날숨의 리듬이 나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다른 몸 속에서 일어나는 숨도 이 우주가 쉬는 호흡이다. 안과 밖의 경계는 마음이 만든 선일 뿐입니다. 호흡이 안에서 일어나야 내 것이고 바람이 밖에서 불어와야 타자의 것인가? 실제로는 모두 같은 흐름입니다. 우리는 단지 방향과 위치를 다르게 여길 뿐 흐름은 하나입니다. 수행자 중 한 명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제 몸이 제 것 같지 않습니다. 손끝의 감각과 바람의 감각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옳은 경험을 하고 있다. 경계가 흐려질 때 비로소 마음은 선을 지우기 시작한다. 안과 밖이 나뉘는 순간 자아가 생기고 안 흐려지는 순간 자아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약해진 틈 사이로 평온이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약해지는 만큼 붙잡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은 물그릇을 하나 가져와 수행자들 앞에 놓았습니다. 물 위에는 나무잎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이 나무잎은 물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나무잎의 아래에만 존재하는가? 수행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물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결은 곧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보아라, 물결은 나무잎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경계가 있다고 여긴다. 그것은 마음이 그어놓은 선이다. 실제로는 선이 없다. 이때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라는 존재 역시 선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흐름 속의 한 지점일 뿐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흐르는 흐름이 잠시 나라는 형태를 빌려 머무는 것뿐이다. 그 말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두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경계도 주인도 없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수행자들의 얼굴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일부는 미세한 불안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선이 흐려질 때 우리는 그동안 의지하던 중심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원래부터 실체가 아니었고 실체가 아니기에 잃을 것도 없습니다. 저녁에 붉은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빛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음이 만든 선이 지워지기 시작할 때 그 자리는 무섭도록 넓고 동시에 무척 고요합니다. 경계가 흐려지면 무엇이 너를 너라 부르는가? 이 물음이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순간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나라고 여긴 것에 비어있음, 즉 자아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조사하는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라는 이름이 어떻게 비어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밤, 촛불 하나가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촛불의 빛은 벽에 인형을 만들었고 그 그림자는 실제보다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아란 이 그림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을 때만 생겨나고 무언가에 기대야만 형태를 갖추며 실체처럼 보이지만 손을 뻗으면 잡히지 않는 것. 이제 우리는 차례로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고 믿어온 요소들이 과연 실체를 갖고 있는지 혹은 비어있는 껍질에 불과한지. 나는 수행자들을 불러 작은 연못가에 앉혔습니다. 물가에 비친 달빛이 흔들리며 그들의 얼굴을 흐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웃는 얼굴처럼 보였고 누군가는 울고 있는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중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물에 비친 제 모습이 실제 제 얼굴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 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내가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다. 몸은 다만 조건에 따라 생겨난 하나의 그릇이다. 그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나라고 믿어왔던 시간은 너무나 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몸을 통제할 수 있는가? 몸이 늙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아프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가? 혹은 잠을 자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수행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내 것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은 태어나고 움직이고 늙고 사라지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한순간도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이라면 몸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나라 부를 수 있겠는가? 몸은 마음이 잠시 머무는 집일 뿐입니다. 집은 주인을 담지만 주인은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을 자신이라 착각하고 그 집이 변하는 것을 고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집착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감정은 몸보다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감정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조건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한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슬픔이 너의 것이라면 너는 언제든 슬퍼질 수 있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쁨이 너의 것이라면 지금 당장 기뻐질 수 있는가? 그 역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너라 말할 수 있는가? 감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오고 보내려 하지 않아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님에게 너는 내 것이니 떠나지 말라거나 너는 싫으니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 위에서 반짝였다 사라지는 빛의 흔적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의 가장 미묘한 부분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주체, 감정을 알아차리는 자리, 존재를 느끼는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그곳. 사람들은 이 의식을 참된 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관찰할수록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의식 또한 비어있다. 나는 수행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아라. 그 자리는 형태가 있는가? 크기나 위치가 있는가?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은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생각 사이에 존재하는 빈틈에서만 미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한 수행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의식은 잡히지 않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으면 다시 느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잡히지 않는 것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면 그것을 너라 부를 수 없다. 의식은 흐름의 깨달음이며 흐름의 관찰자처럼 보이지만 관찰자조차 매 순간 새롭게 생겨나는 바람과 같습니다. 찰나마다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의식의 본성입니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의식도 나라고 부를 만한 실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주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자아입니다. 나는 수행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어있다는 말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비어있지 않으면 들어올 것도 지나갈 것도 없다. 비어있기에 고통도 지나가고 비어있기에 지혜도 들어온다. 비어있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그 순간 수행자들의 얼굴에 새로운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자아가 허상임을 이해하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허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아를 허상으로 보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짐은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이고 두려움은 붙잡음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자아의 파괴가 아니라 이완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선이 천천히 풀리고 스스로를 좁은 틀에 가두었던 힘이 느슨해지는 과정, 그것이 이 장의 주제였습니다. 새벽녘, 하늘이 푸른빛과 흰빛 사이에서 서서히 밝아지고 있을 때 한 수행자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긴 수행 끝에 한 가지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나라는 것이 허상이라면 저는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나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자신을 지키려 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반응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면 무엇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사라지는 것은 붙잡으려는 마음이지 너의 본래 자리가 아니다. 본래 자리는 넓어지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나의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박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펼쳐보게 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맺혀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증발하면 사라지는가? 그는 말했다. 형태는 사라지지만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 자아도 이와 같다. 형태는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의식의 바탕은 더 넓게 퍼질 뿐이다. 사라짐이 아니라 확장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안도가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나의 고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고통 자체보다 고통을 나에게 귀속시키려는 집착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듭니다. 나는 수행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 고통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는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바라보는 자리는 같은가? 다른가? 그들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끝내 한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고통을 아는 마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 대답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고통은 흐르는 현상이고 고통을 아는 자리는 흐르지 않는 공간입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을 나라고 붙잡지 않을 때 그 고통이 머무를 주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붙잡음이 풀리면 고통은 스스로 길을 잃는다. 길을 잃은 고통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수행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마치 오래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경계가 풀린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 좁은 이름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닥불 둘레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은 일정한 형체 없이 흔들렸고 빛은 얼굴마다 다른 그림을 드리웠습니다. 나는 불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불꽃을 붙잡으려 하면 뜨겁고 아프다. 그러나 그저 바라본다면 불꽃은 따뜻함이 되고 빛이 된다. 자아도 불꽃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더 뜨겁고 고통스럽지만 놓아두면 자연스러운 빛으로 변합니다. 이때 한 수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붙잡지 말라. 이완은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마음속에 서자의 실루엣이 조금 더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넓어짐이었습니다. 자신의 테두리를 좁게 그리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아가 풀릴수록 우리는 더 크게 호흡할 수 있고 더 깊게 관찰할 수 있으며 더 넓은 의식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모든 존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만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경계의 이완은 나의 종말이 아니라 고통을 만드는 나는 여기까지라는 좁은 한계의 붕괴입니다. 그리하여 남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모든 것이 흐를 뿐이다. 밤하늘이 온전히 드러난 고요한 새벽. 별빛은 작은 떨림도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별을 보는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경계가 풀릴수록 하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사라지고 자와 보이는 것이 하나의 장위에서 함께 빛나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닫힌 마음은 모든 것을 나와 남으로 나누고 열린 마음은 그 나눔이 허상임을 알아차립니다. 수행자 몇 명이 곁에 다가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호흡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느끼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아가 느슨해지는 자리에서 의식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막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흐림없이 그대로를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느끼는 이 또렷함은 어디서 오는가? 부르던 존재가 사라졌음에도 의식은 여전히 밝지 않은가? 수행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가 사라지면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얇은 가림막이 걷히고 의식의 넓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람은 붙잡지 않을 때 가장 바람답고 물은 거스를 수 없을 때 가장 물답습니다. 몸과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나라는 틀을 벗어날 때 본래의 자리를 찾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새 한 마리가 짧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멀리서 들렸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은 어떤 결론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은 나의 것도 타자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렸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수행자들에게 말했다. 모든 존재는 흘러가고 그 흘러감 속에서 고정된 실체를 찾을 수 없다. 고정된 것 없음이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의 근거다. 한 수행자가 말했다. 스승님, 고정된 것이 없다면 의지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둘 때 평온은 스스로 드러난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그 말을 음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려 애쓰던 노력들이 오히려 가장 큰 흔들림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관계도, 환경도, 그리고 마음마저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를 알아차리는 자리. 그 자리는 고요하며 넓고 비어 있으며
그 비어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산의 윤곽을 드러낼 때 수행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없다. 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두려움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나는 없다가 아니라 고정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흐를 뿐이다. 이 말은 자아를 무너뜨리려는 선언이 아니라 자아라는 틀이 본래부터 비어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벼운 고백입니다. 수행자들은 저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듯했고 누군가는 자신이라는 감각이 희미해지는 대신 더 투명한 자각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라는 실체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흐르는 현상들을 바라보는 넓은 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소유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으며 가질 수도 잃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허무가 아니다. 자아가 흐른다는 것은 자유다. 흐름을 막지 말라.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존재는 잠시 머물고 잠시 빛난다. 그 말에 수행자들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은 그들에게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고 머물고 떠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관찰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열린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당신의 마음에 이제 조용한 물결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물결은 요동치지 않으며 흩어지지 않고 단지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나라는 이름이 무엇이며 그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공포와 집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을 나라 불렀지만 몸은 자연의 흐름이었고 감정을 나라 여겼지만 감정은 바람처럼 들고 났으며 생각을 나라 믿었지만 생각은 원인도 주인도 없이 떠오르는 구름과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 뒤편에서 우리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충분히 맑아졌을 때 대답은 흩어지는 구름 속에서 자연스레 따라왔습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붙잡을 실체도 없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좁게 둘러세웠던 경계가 풀릴 마음은 더 넓은 자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는 채워야 할 것도 비워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자각할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나라고 여겼던 허상을 내려놓고 그 아래에서 오래도록 우리를 비추어온 본래의 밝음을 인정하느니 그 밝음은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멈추는 순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마음의 원형입니다. 당신은 이 서사를 통해 이미 그 밝음의 첫 결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식은 고요히 흔들림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름을 막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를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느껴질 뿐입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숨이 내쉬어지고 생각이 스며들고 감정이 가라앉아도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넓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여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걸어갈 모든 순간이 고요한 지혜와 열린 마음 위에서 흐르기를 바랍니다.